삼성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역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삼성동 일대는 1963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광주군 삼성리로 분류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삼성역이란 명칭도 그 지역에서 명칭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1984년도에 무역센터가 생기면서 무역과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금융회사들과 오피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1993년도에는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권이 발전하게 되고요. 2000년도에는 코엑스가 들어서게 되면서 상권은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 삼성동 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코엑스 지하에 상권이 있고요. 역을 중심으로 한 이면에 먹자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뒤쪽 5번 출구에 먹자골목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코엑스 뒤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지노 뒤편이고요. 저기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고요. 이 일대는 상권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양옆으로 이게 곳곳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보통 보면은 음식점하고 유흥 그 업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일대가 또 바하고 노래방이 많아요. 제가 역삼역 편에서 설명했죠. 그 노래방 아시죠? 그거랑 바도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바 그런 형태로 지금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일대 그 호텔하고 카지노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삼역 쪽하고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바가. 예, 그리고 이렇게 호프집들도 보면은 좀 규모가 좀 크게 돼 있어요.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호프집들도 특이한 게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안에 보시면 외국인들이에요. 저기 여성분들 보이시죠? 서빙하시는 분들. 저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대로변에도 그렇고 요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일단은 메인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렇게 불 꺼진 지역들이 이제 주택가로 되어 있고 주택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지로 들어가는데 요 사거리 초위까지만 거의 상가고 그 안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상권에 그래도 비해서는 이렇게 술집들이 여기는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뭐 주말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를 뭐 주말에 굳이 여기를 와가지고 이용할 그 상권은 아니잖아요. 저 코엑스 몰이나 뭐 그쪽으로 가지 이쪽에는 주말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권을 이용하고 뭐 다세대 빌라 이렇게 골목골목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고깃집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방, 바들 이렇게 많아요. 그걸로 이 상권은 그냥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주 업종이 노래방, 바, 그다음에 술집들 있고 음식점,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주택가에 밀집돼 있고. 일단 저 안으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센터 맞은편 길로 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길은 카지노 맞은편 길이었고요. 거기가 이제 메인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80에서 22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쭉 가보시겠습니다. 무역센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양 옆에 바, 노래방, 바, 노래방, 바, 노래방 이렇게 있죠. 예. 바가 많아요, 이 일대. 곳곳에 바가 많고 노래방은 아시죠?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테일 언더가 보면은 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삼성역까지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곳곳에 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 선릉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상권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상권의 범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업종도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상권은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일단은 와봤습니다. 예. 저희는 다시 코엑스몰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코엑스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 삼성동 일대는 세 가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보이시는 영동대로의 지하화입니다. GTX가 들어서고 위례 신사선이 들어서면서 기존 2호선과 9호선 버스와 택시를 잇는 환승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지하 공간을 확대하면서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영동대로는 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착공은 지금 12월 달에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앞에 보이시는 부지가 지금 현대 부지입니다. 24,000평 부지에 통합 본사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상업시설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요 코엑스와 어떻게 경쟁을 할지 궁금해지고요. 만약에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면 저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가 요 뒤쪽 멀리에 있는 잠실 운동장 개발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복합 쇼핑몰과 전시장,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계획인데요. 순환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계획과 구체적인 그 상황은 나온 건 없습니다. 이렇듯 삼성동 일대는 큰 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하에 신세계 스타필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신세계몰 스타필드로 내려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00년 개장 이후에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잠실에 롯데월드 몰이 생기면서 경쟁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확 또 꺾였죠. 그러고 있다가 2017년경에 신세계 스타필드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10년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에서는 무역협회에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지금 면적은 한 1만 8천 평 정도 되고요. 매장은 한 3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 코엑스몰이 초기에는 2000년도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됐었어요. 좀 넓고 막 신기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쟁적으로 따라하면서 용산이나 여의도나 잠실 기타 등등 지역이 생기면서 경쟁력이 좀 없어졌죠. 이후에 이제 9호선이 들어오면서 동선이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하고 분쟁이 되게 많았어요. 임대 방식을 놓고 뭐 어떻게 하네 마네 해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이고 여기 임대 방식은 지금 수수료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영 매장들도 많이 있고 개인 매장들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 와서 뭐 장사를 한번 하기에 좋잖아요. 여기 주차도 편하고 외부에서 오기도 좋고 이렇게 이 안에서 뭐 극장도 있고 서점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좋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생기다 보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밖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겠죠. 근데 그나마 이 일대는 개발 당시에 이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그런 예측이 안 되는 상태의 지역에 들어오다 보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경기도권에 보면은 뭐 스타필드 뭐 아울렛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들어오다 보면 주변 상권을 그냥 쫙 흡수해 버리면 그쪽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투자했던 그 사람들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겠죠. 또 상가를 샀던 사람들도 손해를 많이 보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이런 데 많이 이용하잖아요.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족들하고 오게 되면 이런 데 많이 오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창업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빨리 준비해서 나오냐 아니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나오냐의 차이점인데 이런 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괴리가 생기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데랑 우리는 경쟁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환경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뭐 곳곳에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 자체가 서울을 시내 한복판에 이런 걸 만들려면 뭐 다시 수용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다 뭐 지역적으로 다 있을 수는 않겠지만 이런 게 생겨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피해 다니는 게 맞지 않나.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상권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계통이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상권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앞에 상권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딱 봤는데 계속 많이 바뀌거나 막 안 되거나 이런 가게 자리들이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 어떤 가게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거 아닌데. 근데 그 감이 꼭 맞아요. 어느 시간 지나면 그 가게가 없어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계속 들어와. 아, 저기는 아닌데.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도 이 서울 시내하고 경기도권을 한 10년 동안 꾸준하게 다니다 보면 어떤 감이라는 게 있고 요런 걸 그나마 피해 다닐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내가 지금 뭐 나하고 상관없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나 내 가족들이 자영업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